안녕하십니까, 염거동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로또 복권을 좀 더 쉽게 맞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번에는 좀 제가 상당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번호를 못 올려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날 저녁 8시 40분경에 추첨을 하는데 45개 번에서 6개 번을 적중하면 1등이 당첨됩니다. 2020년도 12월 5일날 940회 그 당첨 번호는 5번, 15번, 20번, 22번, 24번, 41번, 보너스 번호가 1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주역 숫자를 제가 좀 올려놓지를 못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숫자는 3527이었습니다. 3527이 요거를 그 숫자 안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3A, 5B, 2C, 7D 이렇게 넣으면은 첫 번째 당첨번 3번은 A에서 바로 나왔고 두 번째 당첨번호 15번은 A 곱하기 B, 즉 3, 5, 15 이렇게 해서 곱해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당첨번호가 20번인데 A 곱하기 B 플러스 B, 즉 3 곱하기 5, 15에다가 5를 플러스하면 20이 되고, 그 다음에 22는 요 네 번째 당첨번호가 20인데 22는 A 곱하기 B 플러스 D, 즉 3, 5, 15에다가 이 7을 더하면 22가 되고, 아니면 27에다가 요 B를 마이너스해도 22가 됩니다. 다음에는 24는 27에다가 3을 마이너스하면, 즉 CD에다가 A를 마이너스하면 24가 나옵니다. 마지막 당첨번호 41번은 AB에다가 AB 35지요. 35에다가 그 자체 숫자를 3, 5 플러스 하면 43이 되는데 그 43에다가 C를 즉 2를 마이너스 하면 41이 됩니다. 보너스 번호는 11번은 C 곱하기 D 마이너스 즉 27의 14에다가 요 3을 마이너스 하면은 11이 됩니다. 27, 14에다가 3을 마이너스 하면은 11이 됩니다. 어떻든 45개 번에서 6개 번호를 적중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동안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로또 복권은 상당히 주최 측에서 상당히 여러가지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작위로 추첨을 하면은 한 지역에서 여러 장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역 간 배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역으로 뽑으면은 이게 옛날 성인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는데 주역으로 뽑아도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이 번호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것을 이제까지 제가 한 10여 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각도로 지금 분석해 갖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난 주에는 거기에 꽂혀갖고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자료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2020년도 12월 10일 오늘입니다. 상당히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늦게 올렸는데 오늘 941회가 주역 숫자는 3672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잘 조합을 하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은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를 하지만은 한 번에 6개 맞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거를 조합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 그림이고, 일단은 당첨자가 6개 번호가 맞히기 어려운데 일단은 당첨 가능성 있는 번호를 8개를 정해놓고 각기 다른 번호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28장이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내가 8개를 정해놓은 번호 중에서 당첨된 번호 6개 이 안에 다 포함됐고 보너스 번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28장 안에서
1등이 한 장, 2등이 6장이 나오는 조견표입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9개 번호를 당첨 가능성 있는 번호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9개를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80넉장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번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운 좋게 이 9개 번호 중에서 실제로 당첨된 번호 6개가 이 안에 다 포함됐고 보너스 번호가 이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80넉장 중 그 안에서 1등이 한 장, 2등이 6장이 들어가는 조견표입니다. 다음에는 10개 번호를 후보 놓고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그렇게 되면 210장을 구입을 하면은 다 다른 번호가 됩니다. 이 부호대로. 그런데 운 좋게 이 10개 번호 안에서 실제로 당첨된 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가 1개가 이 안에 들어가면 210장 중 안에서 1등이 한 장, 2등이 6장 나오는 조견표입니다. 첫 번째 장은 1번부터 105번까지 이렇게 조견표이고 두 번째 장은 106번부터 210번까지 이 조견표입니다. 이 부호대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1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하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로또 복권은 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또 새로운 방법을 좀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것을 연구 중이니까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장명을 그 사람 운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장명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소강전 선생 일화인데 그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름을 지시려면은 보통 그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문자 애기들 태어나면은 그 철학관이나 인터넷이나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무속인들 이런 데 가서 이름을 짓는데 또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또 이렇게 정의로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이름 지어주신 분들이 대부분 다가 이 한자 획수를 원형이제로 해갖고 길수를 맞춰 주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파동으로 져주는 건데 이 방법으로 져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옛날에 방송도 많이 나갔고 또 이 학회도 있어갖고 인터넷 들어가면 많은 자료라든가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파동을 태어난 연도 띠로 계산해서 그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지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한 70% 정도 이렇게 맞다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고 세 번째는 옛날 성인들이 이게 주역 괴를 뽑아서 이게 주역 시초를 뽑아서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 시초를 해서 그게 이제 주역 원문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저는 주로 초씨 형님이 이제 64개에서 64로 곱하면 4096개 되는데 그 방법으로 보니까 상당히 적도가 높아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 자료는 시중에서는 팔지는 않지만 이 초씨 형님의 책이 한 2000년 전에 남았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좀 나오면 많이 이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초씨 형님이라는 책은 표지는 뭐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원래 실제로 그 당시에 나왔다는 이게 원문인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64개에서 64개 변이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시초를 뽑아 갖고 보고 요걸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져줄 때는
애기 그 태어난 그 사주 운에다가 모질한 오행을 보완하고 파동도 맞춰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역 시초를 뽑아서 초시형님이나 또는 아니면 주역 원문이라든가 고도역단 등등 이런 자료를 보고서 좋은 기운이 들어가는 이름을 지어야지 그게 많은 좋아지는데, 특히 성인들이 좀 잘 안 되는 거, 시험이 떨어진다든가 건강이 나쁘다든가 기타 결혼이 안 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이름에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상당한 부분을 보완이 되어갖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잘 지으려면은 먼저 그 사람의 사주가 좀 일단은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어난 아기의 사주가 좋으려면은 여기 보시면 태어난 연월시에 이제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고 조우가 균형이 잡혀야 되고 또 나쁜 것은 나쁜 날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들 연월시의 상충 이런 것이 좀 없어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하락기수를 봐서 선천은 혼천은 이런 것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또 기왕이면은 단명하지 않았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자녀가 타고났으면 그걸 사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 그 책상 방향만 맞추어도 굉장히 성적이 올라갑니다. 먼저 사주를 좀 보려면은 쉽게 이게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기초적인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깔고 하늘 동화 뱀 만사력을 다운을 받아서 깔아놓고 태어난 연월을 지를 거다가 입력을 하고 양력 음력 표시하고 남자 여자 표시하고 사주 보기 하면 딱 뜹니다.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그 오행만 갖고 구분해도 어느 정도 큰 흐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잘 읽어보시고 요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하늘 동화뱀 만세력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거는 제 겁니다. 1951년 5월 3일이니까 05, 03 그리고 제가 축시에 태어났으니까 02시 30분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음력이 있다면 음력이라고 딱 누르고 이게 남자라고 누르고 사주보기가 딱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제 사주는 신묘년 갑오 월 무인 날짜 시 저것이 무인일 그리고 축시 개축시 이렇습니다. 이게 사주가 그리고 이제 이게 사주팔자인데 요거는 뭐 12시하고 이건 대운입니다. 이게 10년 운이 바뀌는 요 운입니다. 이제 이게 좀 조금 있는데 이게 일인데 2일 10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개사 임진운오고 이게 10년 대운이라 그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주는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이 됐는데 일단은 골고루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태어난 날짜 천간이 이게 본인입니다. 요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짜리 아버지 어머니 짜리 본인 배우자 짜리 본인 자녀 짜리인데 요게 이제 난데 일단은 녹색은 나무입니다. 이게 녹색은 그리고 빨간 건 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란 건 토고 흰 거는 금이고 검정 거는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행을 그런 대로 갖추고 다 오행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 걸 쳐서 모질한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해야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다른 사람 건데 여기 이제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59년도 1월 0일 25일 날 낮 12시 이렇게 딱 치면은 아까 여기 이제 음력 그 다음에 여자 또 여기 이제 여자분 거라 그러고 사주보기 하면 딱 이렇게 떠요. 그러면 무술년
그러면 을축, 정미, 병, 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주 자체가 그 사주 자체가 이게 이제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하고 수가 없습니다. 금하고 수가 없으니까 금수가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금하고 물이 운이 들어와야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워낙 사주가 뜨거운 거기 때문에 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모든 게 목, 화, 토, 금, 수로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천간이 아까 사주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로 돼 있고 지지는 12개로 돼 있는데 인하고 묘는 목에 해당되고 사고는 화에 해당되고 진술, 충미는 토에 해당되고 신하고 유는 금에 해당되고 해하고 자는 여기에 물에 해당이 됩니다. 우행에서. 그리고 천간에서 갑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물에 해당이 됩니다. 색깔은 목은 녹색, 그리고 계절은 봄이고 화는 빨간색이며 여름이고 노란 것은 중앙이고 그 다음에 금은 흰색이면서 가을을 의미하고 검정색은 겨울이면서 색깔은 검정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내 아까 생일을 딱 치고서 색깔 보고서 모지라는 걸 여기서 보완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 사주를 딱 볼게 내가 목이 없더라, 부족하더라, 약하더라 그러면은 책상을 목은 동쪽이기 때문에 책상을 동쪽 방향으로 쳐다보고서 공부를 하면은 요 방법을 하면 굉장히 이제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모자라다 그러면 화가 남쪽이고 빨간 색깔이 있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서 책상을 놓고 공부하면 좋고 금이 모자라면 서쪽을 향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검정색이 약하든지 없으면은 그쪽 북쪽을 향해서 책상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적용하면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이제 아까 그걸 정리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걸 한번 쭉 보시고 목화 토금수 갑을 이거는 목에 병정은 화에 무기는 토에 경신은 금에 임계는 수에 해당되고 인묘는 목 사오는 화 진술충미는 토 신유는 금 해자는 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요대로 그대로 보면 됩니다. 색깔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거기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여기 이제 제가 소강렬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일화를 했습니다. 한번 쭉 거기에 상당히 운을 가지고서 미래 예측을 다 가능하다는 것을 일화를 했는데 이게 한번 인터넷에 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도움은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머리 아픈 거를 설명드리니까 제가 그림을 잠시나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